자, 안녕하십니까. 11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세 번째 시간, 주간 하드슈, 종목 업종 총정리 부분에서 세 번째 방송으로 제가 주제를 잡은 내용은, 주 후반에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800포인트를 넘어섰고, 물론 800 찍고 돌파를 하나면서 하포 물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800을 찍었습니다. 800 파동을 만들었던 가장 큰 주역, 그리고 제2의 숨은 주역들, 여러가지 섹터 부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1차 주도주하고 그 다음 2차 숨은 주역들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7년도죠. 18년도까지는 호황 사이클에 계속적으로 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치킨 게임 부분들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주제 부분들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진검승부 관련된 부분들 한번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자 금액이 지난해 대비 거의 한 30% 중반 정도 증가돼서 100조가 넘어섰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거의 한 30% 가까운 투자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3D 랜드 플래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특히 3D 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 그 다음에 SSD 쪽에 대한 사용 자체가 또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뭐 도시바 사건 부분들에서 SK 하이닉스가 그 인수 참여하기 위해서 뭐 상당히 많은 노력 부분들을 했죠. 아직 뭐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봉합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 3D 랜드라든지 쪽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 D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 모두 다 이쪽 업체들은 계속 투자 부분들을 증설이라든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장비 관련 종목들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AMAT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일으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역할 부분들을 하고, 그거가 장비가 먼저 입고가 되면 뭐 입고가 뭐 착공 부분들 진행되면 착공됐을 때 뭐 클린룸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입고된 다음에 양산 수율 부분들을 마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 웨이퍼라든지 이렇게 생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재들이 계속 돌아가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올해 100조 가까운 투자를 결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소한 1, 2년 정도, 최소 2년 이상 정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계속 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중국하고 뭐 대만 쪽에서도 보면 1차적으로 관련된 내용 부분들 하면 TSMC가 파운드리 쪽 증설에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투자 규모를 승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OLED 신공장, 지난번 이제 중국 쪽에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고객사에 대한 위안 설비로 여기도 한 5조 정도 투자를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V랜드라든지 그다음 D램 쪽 부분들에 의해서 평택 공장 2층에 또 투자 확대 부분들을 지금 결정을 좀 했죠. 결정을 좀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3D 랜드 쪽에서는 일단 삼성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우선권을 잡아갔습니다. 60 정도의 양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숨은 복병분 자체는 이거예요. 중국이 지금 계획 중인 메모리 팹 있죠. 메모리 팹이 한 12개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 이제 3개 정도 팹이 뭐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 칭화 유니그룹 같은 경우에는 3D 랜드 있죠. 랜드 플래시, 3D 랜드 플래시를 한 월 10만 정도, 그래서 지금 32단까지 여기는 양산 기술 부분들을 확보를 했어요. 물론 양산 기술 부분들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건설 들어가서 양산까지 나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볼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부분에 이제 경쟁자들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투자 비중을 100으로 따진다면 3, 40% 전후를 중국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하나를 지을 거 2개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정부에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혜택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볼 부분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중국 관련된 업종군들 지금 신고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예전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신고가고 소재 관련 종목군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투자 비중 자체가 중국의 마켓 점유율 부분들을 올리고, 기존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던 섹터는 어떻게 보면 동진 세미컴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되게 관심이 컸었고 지금 한 5배 이상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국의 LCD 쪽의 라인 팹들을 그 소재 부분들을 동진 세미컴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LCD 쪽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동진 세미컴은 5년 전 이상에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가는 거예요.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3D 랜드든 DRAM이든 랜드 플래시든 메모리 팹이 지금 12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3개 팹이 이제 시운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나씩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3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 그럼 9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그 제공을 했던 제품을 판매를 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동진 세미컴처럼 신고가 테스트라든지 PSK처럼 신고가 파동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칭하 유니그룹이 내년부터 3D 랜드의 양산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영향 부분들을 주는 그런 게임 부분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맞불 부분들을 했죠. 평택의 2층 평택 공장 2층에다가 디램 증설 부분들하고 EUV라는 그 나노 장비 부분들 9대인가를 아마 주문한 것 같아요. 12대 정도 생산 가능한데 거의 10대 정도, 거의 한 80, 90%를 지금 거의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 삼성이 지금 내년에 OLED 신공장 중국 그 고객사를 위한 설비 투자에 4조 예상 5조 정도 투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핵심 장비 유기물 증착 장비가 일본의 캐논 도끼라는 그 장비인데, 이 발주가 2대 정도 발주가 나와요. 여기도 뭐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해서 서로 이 장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 장비에 대한 공급 부분 못하면 양산이라는 이런 부분도 지연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EUV, ASML에서 만든 장비 부분들도 삼성이 거의 독점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물론 중국이 저렇게 향후에 이제 메모리 팹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12개 정도에서 3개 팹이 이제 시운전 부분들 들어간다고 하지만 삼성이 저기서 만든 제품하고 물론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디램 치킨 게임 부분들 하면서 현재 상위 업체들만 살아남았는데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서서히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에 미세화 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 드라이브 부분들 걸고, 지난주 후반에 보니까 이쪽 미세화 공정 관련된 종목분들이 툭툭 이제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저렇게 많은 투자 부분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 초반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장비라도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뭘까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관심권을 계속 두셔도 되지 않을까. 치킨 게임은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병폐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한 1, 2년 정도는 이쪽 투자를 확대하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장비, 소재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가지고 디스플레이든 3D 랜드든 랜드 플래시든 여기 다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권 부분들 계속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치킨 게임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중국 업체가 만만치는 않겠죠. 만만치는 않고 12개 공장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디램 가격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 재작년 한 3, 4년 동안 주가 상승 부분들이 이렇게 3드랜드라든지 D램에 대한 시장 가격 점유율 부분들에 대한 반사 효과 부분들 주가 반등이 나왔다면, 이렇게 치킨 게임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뭐 내후년 정도부터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현재 영업이익률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 고민 부분들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는 너무 빠른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권을 두셔야 될 부분들은 장비, 소재 이쪽 종목군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지금 얘기를 드릴 내용은 코스닥이 이제 800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송 통해 가지고 시장 주도주고는 그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쪽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이 코스닥의 상승 파동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역할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옆으로 조금 확산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계속적으로 옆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게임주들도, 그 다음에 아까 막 반도체 장비주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그 CJ ENM의 자회사가 상장이 좀 됐어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 미생 드라마 보신 분 많으시죠? 지난주 후반에 이제 그 사드가 12월 달에 풀리면서 한한령, 중국에 대한 콘텐츠 판매 부분들, 뭐 여행뿐만 아니라 뭐 거의 다 막혔었죠. 막히면서 이제 12월 달에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 부분에서 조금씩 풀릴 가능성에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거의 제일 먼저 화장품,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 그러면서 제가 방탄소년단은 이거 약간 별도이긴 합니다만은, 그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숨은 티켓팅 파워에 대한 의미 부분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도 서서히 좀 풀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J 컨텐츠라는 종목, 이런 좋겠죠. 주가 상승 상당히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들 미생 보셨을까요? 미생 드라마를 집필한 그 기획사라고 보시면 돼요. 주 후반에 이제 코스닥이 상장이 좀 됐는데,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진입이 되면서 시총 2조 원대가 됐어요. 시총 2조 원대.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NC, 컴퓨터스 W게임즈 이 영업이익 3인방 있죠. NC라는 컴퓨터스 W게임즈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주 후반에 연기금에서 투자 비중 자체를 2%, 현재 2%도 안 되는 금액이 2%대에서 10%를 올릴까 말까, 이제 12월 달에 기금운용회의에서 코멘트가 될지, 아마 올해는 진행된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큰데, 12월 달에 이제 정부 정책 부분도 자본혁신 투자 방안에 포함이 되는지, 저는 가능성을 일단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부에서 큰 그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중반 후반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은 소나무 파동, 우리가 이제 주도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 상승 부분들을 2배, 3배 이상 끌어올려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뭘 보게 되냐면,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 부분들을 하는데, 향후에 만약 연기금이라든지 중장기 자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1순위로 볼 거 뭘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이겠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게임 3인방 같은 경우 뭐 NC소프트, 컴퓨터스 W게임즈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자체가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실적이 된다는 거지, 기반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시총 상위 종목군도 실적이 되는 종목군도로 중장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다음 수순이에요. 게임주들도 보면 지금 시총이 48조 원 정도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번의 타겟 부분들이 지나갔다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제2의 숨은 주역들, 실적이 되는 실적 관련 종목군들 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실적이 되고 시총 상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입질 부분 들어오는 종목군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 큰 자금들이 먼저 들어올 때 시총 자금은 100원짜리, 200원짜리 당연히 안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군들을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 자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제2의 숨은 주역들의 가능 후보군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는 진검승부 치킨게임 관련된 제2탄이 지금 서서히 서막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800포인트가 터치하고 제2의 숨은 주역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총정리 3부 방송 부분들은 마무리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주간 총정리라든지 그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